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도 글로벌 증시 대비로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또 마감의 정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운용역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장중한 때는 2450선 밀려 내려갔다가 그리고 종가상으로는 그 위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시장의 흐름은 조금은 엇갈렸고 큰 이벤트도 있었고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올해 이제 앵커님 이나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그래도 시장이 급락하는 기간 동안에 막 폭락하면은 파란색을 물들면은 좀 두렵잖아요. 근데 막 급락이 나오더라도 별로 두렵지 않지 않으셨어요, 혹시? 좀 반복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운영님께서 기준 라인을 잡아주시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락하면 기회가 되기도 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죠, 요즘에는. 그리고 또 확실히 2450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2600대 2650 요 구간에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현금도 좀 주식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헌재 뭐 판결도 있고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슈들도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냥 2450이 싸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2550 요 구간이 지지하고 저항이 만나는 자리니까 요 구간을 갭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2450이 요 구간 이하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12월 결산법인데 50주 정도의 버렸을 밸류니까 매수다. 그죠? 자, 오늘도 잘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해외 시장도 뭐 대폭락이 나오고 그다음에 헌재 관련된 이 판결 이후에 또 시장 또 요동쳤잖아요. 그러다 보면 막 급등 나오다가 급락 나오고 막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되게 헷갈린다고. 근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별로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2450 딱 보고 그 이하에서 매수하면 되겠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현혹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들과 관심을 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보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건강이 나빠져요. 너무 요동치니까. 그리고 막상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왜냐면 또 더 떨어질 것 같고 공포스럽거든. 또 올라가면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다 질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망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하면 난 주식 투자를 확실히 망하겠다.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신중에 대한 정의를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드렸지 않습니까? 신중은 그냥 차분하고 고요하게 이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거하는 게 신중입니다. 삼가의 신, 무거울 중.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2600, 2650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주식을 풀로 지르면 안 되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2450이라는 숫자를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되게 그 시장에 파란색을 막 물들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공포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숫자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숫자를 제가 함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제가 그냥 방송에서 오픈하지 않고 저하고 저희 그 회원님들만 딱 얘기하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나서 시장에 나오는 이런 변수들이나 뉴스들이나 이걸 그냥 해석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나 정보들은 많아지겠죠. 그럼 시청자분들은 과연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이 기준이라는 게 진짜 내 계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 여기에 다른 요소들을 대입을 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시장은 많은 거 볼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거 볼 필요 없었고 그냥 2450에서 꼬리돌 달았네. 이 헌재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열리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급락이 나오고 배터리가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이 또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조선주들이 올라갔다 됐고 그냥 2450에서 매수하면 되는 거야. 뭐 말이 많은 2450은 매수라니까. 이게 더 중요한 그 기준이라는 얘기죠. 다 쓸데없는 거 다 제거. 야, 그냥 2450에서 만들어놨었지. 이 현금으로 조금씩 사. 여기서 이제 좀 이슈가 큰 애들
산업의 대표주들 그리고 호재하고 악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왜? 못 맞춰. 이게 훨씬 더 결과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중심에 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심.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과 관련된 내용 나오고 이제 이거 관련된 이제 스케줄이 앞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향방에 대해서 이제 4% 10년물이 미국 10년물이 깨졌기 때문에 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관세와 관련되어서 시장이 급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대 매매나 신용 관련된 물량들이 쏟아졌죠. 여기 한 1조 3천억 정도 쏟아졌었는데 오늘 그 시장에서 한 11시에 이 선거 발표되고 시장이 갑자기 한 20포인트 상승하다가 한 30% 확 급락했잖아요. 시장이 요동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유도 알려줄게요. 주식으로 반대 매매가 언제 나오냐면은 9시에서 10시 타이밍에 나와요, 여러분. 내가 주식을 담보로 해서 이 140% 증거금을 유지를 못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가 하한가 주문을 9시에서 10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통 폭락이 나오는데 갭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그 물량을 기관 투자가들이 뺏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당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미리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11시에서 1시 타임은 뭐냐면 그러니까 9시에서 10시는 좀 조막손인 거야. 수많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 그 사람들이 청산돼야지 수수료 수익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을 줄 거고. 11시에서 1시는 CFD 계좌 쪽 있죠. CFD기. CFD나 선물 옵션 파생과 관련된 물량들이 로스컷이 나오는 시간대예요. 9시에서 10시 타임, 11시에서 1시 타임. 그 요동친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로스컷 물량은 뭐예요? 9시에서 10시 타임은 그 약간 조막손 수많은 개인 투자가들 호주머니를 턴 거고 11시에서 이제 오전 11시에서 1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무리수를 뒀던 약간 좀 큰 돈 자금들 또는 이제 기간성이 해지성으로 들었던 돈들을 풀면서 나왔던 돈들. 그러면서 나온 물량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걸 부들 뭐하러 해요, 여러분. 2,450에서 매수. 이게 훨씬 더 결과가 심플하지.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돈 벌려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에서 지금 얼마 정도가 청산이 됐냐면은 현재까지 어제까지 1.3조가 청산됐어요. 제가 평균 3조에서 4조 정도가 평균이라고 했죠.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 근데 이게 무슨 절대적인 공식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공식은 아닌데 요 정도 범위에 들게 되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하다. 투자가로서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이나 이런 물량들이 거의 청산되는 시점이 나오면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주식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싸지게 되면은 저가면서 들어온 게 돈에 이치니까 그러니까 유리하게 하자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런 걸로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용이나 반대 매매와 관련된 이런 포인트들을. 그죠? 그러면 중심을 어디 또 두고 하느냐? 2,450을 두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여기서 앞으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주식이 그러면 2,450에서 여러분 갈 때 여기서 찍고선 바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1, 2부를 한 번 더 폭락을 시켜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옆으로 기간을 두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 사람을 초조하게 해야 저 사람이 내동매매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마음이 좀 차분하고 좀 고요해. 그러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 헐값에 던질 겁니까? 내가 10억의 아파트 샀는데 5억, 4억 됐다 팔아? 그냥 모르겠다. 그냥 안 팔아.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야, 너 조만간 너 아파트 부도 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줘야지 여러분들이 내동매매하잖아요. 이거를 역용해야 된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역용해야 돼. 사람들이 실수를 하려면 초조하게 해야 되고 시기나 질투를 유발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실수해서 내동매매하죠. 그거를 우리는 싸게 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동매매 하면 안 되고 내동매매 하게끔 투자가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 우리는 그걸 받아가는 거야,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유동성이 적은 구간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2,450을 놓고 주식 대응을 하되 여기 밑에서는 매수 관점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실적도 안 나오고 적자에 허덕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근데 한번 훅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반도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빠지면서 배터리 쪽에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제일 강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연속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직 1등이 결정이 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출렁거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추가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저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만약 2,400이 되든 2,350이 되든 우리가 잠을 자고 났는데 갑자기 어떤 악재가 터지는 거야.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난다거나 갑자기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비슷한 바이러스 갑자기 창궐하는 거지 주말에. 그거로 인해서 만약에 로스컴 물량이 한 번 더 떨어져서 2,400을 깨지고 2,350을 깨진다. 그러면 거기서 또 더 사는 겁니다. 왜? 2,450은 어차피 회복이 될 거니까. 이런 마인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점을 단언하지 않되 내가 요 구간에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하고 아직 신용 물량이 다 청산된 건 아니니까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이라는 이 자금을 투입을 한다면 한 3, 4 정도만 투입을 하고 7 정도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진행되는 추이 보면서 산업의 1등주들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그 전까지는 좀 이슈에 좀 대정이 내들면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공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구나. 만약 2,400 깨졌어. 2,450 깨졌어. 아, 어차피 2,450은 회복되겠구나. 대빵부터 사야지. 요런 마인드로. 요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시장과 싸워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포 구간을 기회로 만드세요. 그러면 중심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활용해서 성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2,450 이제는 다들 거의 세뇌되다시피 그 숫자를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게다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하락 국면에 전략이 딱 들어맞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뭐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락기에 삼성중공업 사셔가지고 수익 냈다, 뭐 여러 가지 감사의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일요일에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있으시죠? 예,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네. 유튜브에서 토마토 투자 자문을 검색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공개 방송합니다. 네. 한 번 들으면 까먹을까봐 2번, 3번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마 그 전략이 체화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저녁 9시 유튜브 토마토 투자 자문으로 이때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정수 운영육과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운영님. 네, 성운 투자하세요. 네.